자, 이 세 번째 주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김경률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왜 좌파라는 난파선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지금 이 좌파들을 공격하고 있는가. 진중권은 어떻게 보면 동양대 교수였고 이 사람은 객관적인 모두까기 뭐 이런 걸로서 나섰지만은 이 김경률이라는 사람은 참여연대에서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참여연대의 치부를 밝히는 거, 이거는 진짜 아플 겁니다. 진중권이 말하지도 마세요 하면서 이 심상정인가 신경질을 냈다고 하지만은 이 김경률에 대해서는 신경질 정도가 아닙니다. 이 김경률은 지금요 정말 좌파들에게 있어서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겁니다. 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김경률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광기로 똘똘 뭉친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부패의 카르텔이다. 부패의 카르텔 집단이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여러분, 저는 상상인과 신라제를 말하자면 수사하지 못하게 검찰의 합수부를 말하자면 없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거기에 김경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참여연대의 치부, 조국에 대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일으키니까 지금요 또 좌파 쪽에서는 김경률이의 흠집을 잡으려고 김경률이의 뒷조사, 김경률이한테서 우리가 말하자면 빼낼 거 없냐, 개 쓰러뜨릴 거 없냐, 자료 없냐, 이런 거를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싸가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근본도 없는 놈들입니다. 자, 김경률이가 이 사람이 참여연대에 이른바 이제 집행위원장을 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집행위원장은 아주 요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CPA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김경률이라든가 또는 진중권이 같은 사람이요, 이 좌파에 대해서 등을 돌리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김경률이는 CPA이고 공인회계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요. 또 진중권이는요 방송인으로서 또 나름대로 뭐 글도 쓰고 책도 쓰고 이러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머지 좌파들은 거기서 붙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독립이 안 돼요. 다 여기서 콩고물 뜯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좌파의 부패의 카르텔, 노비사슬, 부패의 사슬에 이렇게 다 얽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조국을 믿었다. 참여연대에 같이 몸을 담고 기본적으로 믿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조국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의심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건 아는데 저렇게 궁색하게 변명을 해? 저렇게 뻔뻔해? 이건 아닌데. 김경률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해 9월 말에 참여연대에서 문제 제기를 내부에서 이제 하려고, 그래서 논평을 내자고 했는데 이게 한번 반영돼서 논평이 나왔답니다. 근데 참여연대가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이 논평이라는 게 뭐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었다. 조국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조국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충실히 답해야 된다. 딱 이 한마디 했는데 참여연대에서 자기를 공격을 하고 좌파들이 벌떼같이 대들고 그 다음에 대깨문들이 네가 인간이냐 뭐 이러면서 자기를 총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문다혜도 너도 너에 있는 거를 충실히 답해야 된다. 이걸 하니까 난리가 난 거고요. 김경률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진중권도 조국에 대해서 너 아무래도 가짜로 문서 위조한 것 같은데 너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조국이 딱 입싹 씻고 이러면서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일종의 새몰이를 통해가지고 정말 홍위병들처럼 진중권을 협박을 하고 김경률이를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좌파의 본색인 겁니다. 정말 김태식님 말씀대로 김태식 중대장 전진 기생충들인 겁니다. 네, 정말 기생충들인 거예요. 참여연 건물이 그리 큰지 몰랐습니다. 루키는요. 굉장하죠. 이미 기득권입니다. 이 참여연대를 이끌어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장하성이죠. 지금 장하성이는 중국에 가 있으면서도 이 참여연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김경률이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하고 머리가 아마 터져 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그 새로운 보수당에 가가지고 이제 김경률이가 강연을 했답니다. 근데 이 강연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 오신환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묻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조국 사태에서 진보 진영의 위선과 거짓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느니 또 비호하는 백개민 문화, 이건 도대체 좌파 문화는 근본적으로 어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조건 그냥 조국, 우리가 조국이다, 뭐 정경심 교수님 사랑해요, 뭐 왜 이 난리냐, 이거를 이제 오신환 의원이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김경률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 중국의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 이때 왜 대량 살상이 일어났을까? 이러면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김경률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좌파들의 광기를 느꼈다. 어떤 토론도, 어떤 의문도, 또 어떤 흠집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광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좌파 집단, 참여연대를 필두로 해가지고 온갖 콧고물을 뜯어먹고 사는 좌파 동아리들, 좌파 똘마니들, 좌파 집단들, 백개문, 좌좀, 달좀, 달래반, 문꿀 오소리, 이런 사람들은 다 미쳐 날뛰는 미친놈들이다. 미친 사람들이다. 광기의 집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이 광기의 집단이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는데, 이 김경률이라는 사람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좌파였던 김경률이 참여연대를 나와가지고 객관적으로 보니까 저거는 광기의 집단이다,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문화대혁명 때 여러분 10년을 문화대혁명 동안에 약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방이라는, 말하자면은 모택동의 권력투쟁의 수단을 통해서 그 홍위병들을 그렇게 단물을 다 빼먹고 미친 짓을 광기의 집단으로 만들더니 그 다음엔 또 다 하방을 시켰어요. 그야말로 토사구팽인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미쳐 날뛰는 좌파 집단들이 하방은커녕 상방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욱이도 그런 놈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고요. 이 미쳐 날뛰는 또 다른 광기를 갖고 있는 조국이라는 사람도 법무부 장관까지 올려놨지 않습니까? 문재인이니까. 진짜 광기의 집단을 하방이 아니라 상방을 시킨 게 바로 문재인 집단이다. 문재인 정권이다. 진짜 이거는요, 문화 대혁명과도 여러분 더 소름 끼치는 겁니다. 악의 제도와 범죄의 합법화,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김경률이란 사람이 문재인 정권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느냐?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를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부패의 카르텔이다. 아주 썩은 집단이다. 돈을 위해서 나선 집단이다. 지금 아주 그냥 신나서 입에 해벌쭉 해가지고 막 돈을 긁어서 정말 즐기고 있다. 이거는 뭐 김호준이가 더 플랜이라는 영화 만들어가지고요, 돈 긁어 모으는 거 하고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김호준부터 뭐 주진우 명품 옷 걸치고 300만 원짜리 티셔츠에다가 이 150만 원짜리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벤츠 타고 다니는 거, 이게 다 여러분 부패의 카르텔인 겁니다. 너희들은 선전되지? 그러니까 홍위병 때도 걔네들한테는 정말 특수하게 활동비도 주고 막 돈이 오간 거예요. 그래서 홍위병이 더욱더 부패됐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도 매질을 하고 자기 어머니의 머리채를 끌면서 광장에서 이 반동들을 보라고. 홍위병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대학 교수들요, 영문학했고 외국에서 공부했던 대학 교수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홍위병들이 저 서양귀들을 보라고 이러면서, 그 학생이었던 베이징 대학의 학생이었던 사람들이 베이징 대의 영문학과 교수들 있잖아요, 옷을 찢고 뺨때기를 막 때리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차게 했어요. 나는 서양귀, 나는 매판 자본의 도구다, 앞잡이다. 이거하고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김경률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기의 집단이라. 그리고 광기의 집단이 홍위병들이 다 상방을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라는 정말 이 강청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여자가 개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검찰의 합수부까지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1차 학살, 2차 학살, 3차 학살도 할 겁니다. 검사들의 일거수일투족,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삐뚤어진 경찰들이 세 평 다 수집하러 다닐 겁니다. 어느 검사 어디 가서 누구하고 술 먹고 카드로 술값 안 내고 현금으로 냈다는데 저거 어떻게 된 거지? 다 뒤질 겁니다, 여러분. 지들은 양정철이는 15만 원짜리 한정식 집에서 그렇게 때려 먹고 나서 그 한정식 집 주인이 5만 원짜리 지폐 들고 모범 택시 불러가지고 태워 보내고, 전 정말 어떻게 제가 살다 식당 주인이에요. 택시값 주는 거는 정말 양정철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 얘네들 이런 거예요. 이게 범죄의 카르텔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추미애는 망나니가 돼서 칼을 휘두르고 앞으로요 평검사들 가운데서도요 옷 벗게 만들 경우 많을 겁니다. 추미애가 다 세 평을 다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지금 중간 검사들 이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고 조국 그다음에 유재수 무마하고 이런 사람들 다 저 시골로 여주로 뭐 평택으로 뭐 대전으로 다 쫓아보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무서운 정권입니다. 그렇지만은 김경률이나 진중권이나 이런 좌파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저히 볼 수 없다. 이거는 우리 좌파를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문재인 부패의 카르텔 그 다음에 쓰러져가는 정말 광기의 나룻배에서 저는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 헤엄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 광기의 나룻배에서 난파선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이 헤엄쳐가지고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진중권이라든가 또는 김경률의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김경률의 앞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얘는 바로 그 심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장하성과 같이 일하면서 장하성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아주 그냥 깨알같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김경록은 좌파의 명예를 위해서, 진보의 명예를 위해서 깨알같이 털어놓을 겁니다. 문다에도 이제 깨알같이 털어놓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무섭다 뭐 이런 분도 이 말씀도 하시는데 저도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의입니다. 우리가 바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걱정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영혼을 던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꼭 힘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밝은 얼굴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합시다. 이 정권이 왜 안 되는지를. 그리고 너의 앞날을 위해서, 너의 내일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왜 필요하며 52시간제가 아니라 네가 선택해서 일하고 싶으면 100시간도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너의 앞날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를 우리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무조건 30만 원씩 하고 돈을 나눠주는 이런, 말하자면은 돈 뿌리는 이런 식의 정치가 그 수많은 나라를, 베네수엘라부터 아르헨티나부터 그 많은 나라를 그리스까지 망쳤는지를 우리 이야기해 줍시다. 그러면 우리의 똘똘하고 밝고 우리의 잘난 아이들은 알아듣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더 기운이 납니다.